스마트폰을 처음 갖게 된 게 대학교 졸업 후였어요.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을 언제 가졌냐 하면은 제가 만 29세 때 독일 주재원 나올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렌드와 조금 먼 사람인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한국인이잖아. 유행이 빠르잖아. 나보다는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는 훨씬 잘할 거야. 당신이요.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어제는 제가 자산 배분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개별주 투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자산 배분 100% 안 할 거 아닙니까? 재무제표, 차트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셔츠 보다가 6천만 불을 벌었습니다. 개미가 개인 투자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안타깝게도 2만 불에서 6천만 불 간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제가 아니고요. 제가 가치 투자 3.0의 최강자로 부르는 남자 크리스 카밀로의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X에서 중장기 투자에서 최고 인사이트는 이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 1.0은요. 그레이엄 버핏 이런 선생님이시고 2.0은 피터 린치 정도이고 이분이 3.0입니다. 왜 3.0이냐? 이분은 재무제표 이런 걸 아예 안 보거든요. 벤자민 그레임이 봤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일단 초격차 투자법에 이분이 등장하시고요. 그래서 계좌를 깠습니다. 이 책을 쓸 때 2만 불이 4천만 불이 되었다가 2022년 좀 망해가지고 한 2천만 불이 떨어졌다가 다시 6천만 불로 올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2012년 이분이 좀 소시였을 때 그 자산이 이제 가벼운 200만 불일 때 이 책을 쓰셨습니다. 주식을 사려면 마트에 가라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게 그 영어 버전은 Laughing at Wall Street, 그러니까 월가를 비웃다라는 식으로 쓰셨고 그 제목이 좀 민망해가지고 한국어 번역은 주식을 사려면 마트에 가라라고 했어요. 이분이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10몇 년 동안 활용하셔가지고 요 200만 불이 6천만 불로 30배가 된 겁니다. 이 전략이 맞았다는 게 증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책을 강추합니다. 가치투자 3.0은요, 재무제표는 전통 가치투자와 달리 아예 안 봐요. 재무제표를. 차트 따위도 안 봅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는가? 출발점은요, 이 카밀로가 12살 때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토이저러스, 그러니까 장난감 주식을 사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죠. 이야, 대박이네. 크리스마스 때 토이저러스가 장난감 엄청 팔 거 아니야. 그럼 주식이 졸라 오르겠지. 이야, 토이저러스!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 그래, 훌륭한 고민을 했어. 근데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 난다. 상식적인 얘기잖아. 크리스마스 때 토이저러스 매출이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로는 돈을 못 벌 거야. 네롱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아들, 돈을 어떻게 버냐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벌려면은 남들이 모르는 걸 네가 알고 있어야 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볍게 아버지가 던지셨는데 크리스는 이거를 평생 투자 철학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1986년이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무제표 차트는 이미 남들이 아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내가 볼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과감히 안 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재무제표 fuck you, 차트 fuck you. 그러면은 我要怎么做我要怎么做. 그럼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가 남는데요.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0대 시절에 벼룩시장에서 주식 투자의 원리를 먼저 체험을 했습니다. 정보 비대칭을 발견하면은 싸게 사가지고 되팔면 된다라는 거를 배웠죠. 주식과 똑같은 논리인데 이 벼룩시장이나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창고나 차고 같은 데서 내 필요 없는 물건을 팔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로 아줌마들과 할머니들이 하는데, 그래서 여성 상품들은 보통 가격이 잘 매겨져 있는데 남성 상품들, 그러니까 만화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타 이런 거. 그런 거는 이 아줌마들이 가치를 잘 모르고 헐값에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젊은 카밀로는 가가지고 잽싸게 그걸 산 다음에 곧바로 되팔았죠. 골동품 가게에. 그리고 차액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몇백 불씩 벌었으니까 꽤 쏠쏠했대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을 발견하면 빠르게 사가지고 되팔아가 차익을 실현한다. 주식시장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10대 말 편의점에 갔는데 이 양반이 이 스냅플이라는 음료를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사라져버렸대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왜 그렇지 하니까 그 편의점에서 그 말 들었대. 요즘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치워버렸다 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래서 곧바로 스냅플 주식을 공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어닝이 떴어요. 스냅플이 생각보다 훨씬 돈을 못 벌었네. 아 죄송합니다 주주님들 이런 게 떠가지고 실제로 이 숏 포지션으로 크리스 카밀로가 3배를 벌었대요. 그래서 300불을 투자해가지고 900불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에 다시 들어왔고요. 한마디로 네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면은 그럼 누구나 이런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게 크리스 카밀로의 핵심 주장입니다. 피터 린치랑 비슷해요. 근데 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벼룩시장과 정반대래요. 벼룩시장은 주로 아줌마 할머니들이 하는데 월가는 주로 돈 많은 중년 아저씨들이 앉아있죠. 그래서 여성, 청소년, 유색인종 트렌드를 완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뭐 하는지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참고로 이 앞에 있는 이 아저씨 있잖아요. 전형적인 중년 아저씨 꼰대 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월가 사람들이 대충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 나 같은 비슷한 인간들이거든요. 자, 월가 아저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중년 아재들이잖아요. 기관 투자자들. 저랑 대충 비슷해요. 에휴, 요즘 20대 애들이 명품백을 산다면 에휴, 저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네 아들이 요즘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고? 모바일 게임? 아유. 내가 어렸을 라떼는 말이야. 난 철저히 공부를 하고 바둑을 뒀는데, 아유, 요즘 10대를 역시 이래서 안 돼. 에이.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어린애들이 아이돌 보러 이틀 동안 줄을 섰다고? 에휴, 저래서 저 골빈 놈들 년들 뭐 되겠어? 아야 이렇게 우리 이제 저랑 똑같잖아요.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유 저런 식으로 언제 파이어를 해? 아유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쵸? 여성, 청소년, 유색인종, 해외 트렌드. 우리는 숫자로 드러내기 전에 이거를 절대 모릅니다. 어닝 리포트 1분기 돈 많이 벌었어. 이때 비로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월가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 카밀로 같은 어떤 애널리스트가 EA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게임 주식을 추천을 했대요. 수치가 졸라 잘 나오고 있고 와우 매니저들이 너무 좋아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 카밀로가 물었대요. 야 너는 혹시 10대들한테 이 게임 잘 나가나 한번 물어봤니? 라고 하니까 내가 그런 거 왜 해야 돼? 내가 그럼 10대 따위 애들이랑 게임 얘기를 하라는 말이야? 뭔 말이야 싫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대 애들은 이미 EA 게임들을 떠나버리고 딴 거 하고 있었고 EA 주가는 70% 폭락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 보고서 쓸 때 뭐 재무제표, 매크로 이런 걸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 세계 관찰을 투자 보고서에 녹여낸다?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보고서에 우리 아들이 닌텐도 좋아하는데요. 닌텐도 주식장 이렇게 쓰면은 이 상사가 일로 좀 와보세요. 김 과장. 너 요즘 뭐 하는 거냐? 너 요즘 약 먹었니? 이 X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못 쓰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 매크로, 우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이런 시도를 아예 안 해요. 뭐 현실 세계 관찰? 그런 거 왜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개미의 유일한 무기는 일상에서 숫자보다 먼저 트렌드를 목격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카밀로는 주로 틱톡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 꼰대들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같이 잘난 맛에 사는 거 똑같아요. 저도 이제 중견 남자 아저씨 꼰대잖아요. 저도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나 왜 이렇게 잘났지? 나 너무 잘났어. 남들은 다 별론 것 같은데 나만 잘났어. 남 얘기 안 들어. 저랑 똑같거든요. 보통 원래 중견 꼰대 아저씨들이 원래 이럽니다. 근데 월가에 있는 꼰대들은 듣는 척이라도 하는데 한국 꼰대는 듣는 척도 안 하죠. 그게 이제 월가 꼰대와 여의도 꼰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실전 사례가 나오는데 자 JC 크루라는 그런 이제 의류 브랜드가 있대요. 이제 미셸 오바마가 이거를 취임식 전부터 많이 입고 다녔대요. 그리고 취임식이 2009년 1월에 했는데 그때 수억 명이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주식이 9불이었대요. 9불이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5월
4개월을 걸쳐가지고 얘가 25불이 되었어요. 180%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그 후에도 이제 5월에 1분기 데이터가 찍혔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월가 대비 비교 우위가 사라졌죠. 이래 수치가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월에 파는 것이 정석이었어요. 물론 그 후에 50불로 더 오르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 아이폰이라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게 2007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그때 살아계실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폰을 처음 써본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에 빠졌대요. 우와, 이런 사진과 영상 퀄이 나온다고? 이거 대박인데? 그래서 아이폰을 그때 처음 써본 사람들은 이거를 사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언제 사느냐 문제였대요. 크리스 카밀로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아이폰 너무 좋아! 이랬대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막 아이폰 선물해 좀 감격해서 울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크리스 카밀로는 이거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애플이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이런 거를 그때 확신을 했다고 하는데 2010년 3년 동안 월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 이거 오래 못 가는데 이게 원히트 원더인데 아이폰 되게 구리잖아. 기능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이건 좀 아니죠. 너무 쉽게 깨지는데 엥영영영영 이랬대요 그때. 그리고 2010년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월가와 전문가들이 아이폰 이거 짱인데 인정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애플 주식을 사가지고 3년 투자했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크리스 카밀로는 아바타가 나온 후에 야 이런 3D, 4D의 그 영화가 대박이었는데 하면서 아이맥스를 샀고요. 그리고 동생 따라가지고 게임 전시회 갔는데 그때 닌텐도 위가 완전히 초대박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사게 되었고 지방에 있는 놀이공원에 갔는데 그때 크록스 신발이 대유행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저거 뭐야 해가지고 그거를 샀대요. 전부 현장에서 먼저 보고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프라 윈프리도 오바마가 JC 크루 입고 나올 때 이때 이 주식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벌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참고로 저는 그렇게 발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핸드폰을 처음 갖게 된 게 대학교 졸업 후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을 언제 가졌냐 하면은 제가 만 29세 때 독일 주재원 나올 때 코트라에서 저한테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줘가지고 이런 게 가능했어? 카톡을 핸드폰을 산다고? 제가 그때 그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렌드와 조금 먼 사람인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한국인이잖아. 유행이 빠르잖아. 나보다는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는 훨씬 잘할 거야. 당신이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책에 나와 있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일단 뭔가 투자 가설을 수립을 해야죠. 예를 들면 이분은 2007년에 모든 사람이 아이폰에 사랑에 빠지는 거 보고 아이폰 때문에 애플이 아마 세계 최대 핸드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구나. 그래서 매출이 아마 엄청나게 늘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 소스, 그러니까 월가 소스가 아닌 현실 소스로 그걸 입증을 했어요. 한마디로 아이폰을 써본 사람들 다 물어보고 다녔고 이제 매장 방문도 하고 특히 SNS에서 사람들이 아이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유심히 다 관찰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 가설이 결국은 맞았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받게 되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이폰에 사랑이 빠졌구나. 이게 겁나 잘 되겠는데 오케이. 그래서 2번을 이제 입증한 거예요. 이제 현실 소스로 검증을 한 거고. 자, 그러면은 3번은요. 월가 시력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폰이 초대박이 날 걸 알고 있어. 근데 월가도 그걸 알고 있으면은 내가 유리한 게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 같은 그 월가 사람들이 주로 보는 그런 뉴스 사이트에 가가지고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이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랑 현실 세계의 반응, 투자 가설과 비교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많은 이제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이폰 슈퍼 짱, 이거는 정말 최고야 하는 거는 나랑 일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애널리스트, 애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너무 비싸잖아. 그리고 기술이 너무 구려. 하면은요,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동의하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동의 안 하는 사람들, 그죠? 동의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뉴스를 뭐 한 100개 봤어. 근데 나랑 동의하는 사람이 한 30명이고, 동의 안 하는 사람이 70명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월가는 나랑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 나는
1번, 2번을 통해 가지고 아이폰이 대박 날 거를 나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월가는 동의하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의 비율이 낮아. 비율이 1 이하에. 지금 30명 나누기 70을 해보면은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제 월가도 나랑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지나니까 75명이 나랑 동의가 가고 한 25명만 반대를 해. 그러면 비율이 3대 1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월가의 생각이 나랑 똑같네. 그러면 그거를 파는 거죠. 왜냐면 내가 더 이상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내든 손실이 내든 월가의 생각과 나랑 똑같아지면 그냥 파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한 투자 방법이죠. 그리고 베팅 방법은 그냥 현물 주식을 사면은 뭐 1, 2년에 2배 정도 벌 수 있어. 뭐 그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면은 그냥 주식을 하고 더 벌고 싶으면 옵션을 사거라 얘들아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 이게 크리스 카밀로 철학의 핵심이니까 이거를 자세히 한번 읽으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근처에도 확실히 월가가 놓치고 있는 뭔가 슈퍼 상품, 슈퍼 서비스,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는 거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관찰을 유심히 잘 하시면 됩니다. 최근 이분이 틱톡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월가가 무시하는 여성, 젊은이, 유색인종, 외국인 집합소이죠. 조회수가 경쟁사 브랜드 대비 많이 증가하는가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X나 유튜브 이런 데서 본인이 발견하신 내용을 자주 올리시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매일 참고를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참고하고 있고요. 제가 X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서 중장기 인사이트가 가장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AI와 휴머노이드의 사랑에 빠지셨고 아마존을 가장 강력히 밀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아마존이 이제 AI 자체 수입도 있어요. 클라우드 같은 거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 AWS도 있고 다 좋은데 기존 사업 있잖아요. 물류 사업 이런 거에다가 AI와 휴머노이드를 갖다 붙이면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사람 많이 자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존은 AI 직접 사업으로 돈을 벌고 간접 사업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순이익이 엄청 폭발할 것이다. 근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아직은 이거를 잘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결론은 개미한테만 가능한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12살 아버지 조언을 받고 40년 동안 이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감동적이죠. 기관 투자자들은 주로 돈 많은 중년 아저씨 꼰대들이고요. 그들이 관심 없는 것에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차트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거기 빠지면은 남들이 아는 정보인데 그런 거 몰아보냐라는 거죠.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주변을 좀 다르게 보시고요. 여러분 지인 트랜스를 많이 활용하시고 특히 SNS, 쇼츠를 투자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츠에 중독된 뇌, 건강하게 되돌리는 방법. 지금 중독된 뇌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쇼츠를 보세요. 거기서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기관과 경쟁하지 않는다. 요 전략 자체가 시대를 안 타기 때문에 이 전략을 제대로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떼도 벌 수 있습니다. 크리스 카밀로는 6천만 불 버는 게 아니죠. 마지막 꿀팁은요. 저랑 친한 모 유튜버가 있거든요. 한국에. 이 양반은 이걸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게 거의 본업이 됐거든요. 그리고 회원들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중견 아저씨 꼰대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중견 아저씨 꼰대들과 같이 놀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 근데 이런 식으로 스터디 그룹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될수록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고 늙은이, 젊은이 이런 식으로 스터디 그룹을 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왜냐면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훨씬 더 많이 모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회원 일부를 의식적으로 다르게 하는 거. 이게 꿀팁입니다. 실제로 저랑 친한 유튜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방법. 크리스 카밀로가 어떻게 2만 불에 6천만 불로 만들었나 설명을 드렸으니까 유익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